네, 안녕하세요. 비트금쪽입니다. 23년 4월 25일 유튜브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항상 보는 순서인데 나스닥과 환율이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 이제 20일 중심선을 지지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꼬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는 나스닥도 그렇게 좋다고는 보이지 않고, 원래도 조금 안 좋았지만 더 안 좋아진 것 같은 모습. 그래서 이렇게 더 꼬꾸라질 수도 있고, 지금으로서는 나스닥도 하락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나스닥이나 코스닥 이런 애들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진짜 안 좋은 거는 환율이죠. 제가 이제 환율을 계속 얘기 드렸었는데, 앞전 고점을 3번, 4번째 두드리면서 뚫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실 환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환율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이제 계속 올라간다면 일단은 저희가 코인 투자하는 것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좀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코인을 보시면 환율도 안 좋고 나스닥도 안 좋고 심지어 비트코인도 안 좋습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진짜 짜증나는 게, 나스닥이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따라서 엄청나게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로 그럼 나스닥이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그와 비슷하게 조금만 떨어져야 되는데, 나스닥 떨어지면 또 비트코인 떨어지고, 그렇다고 떨어졌을 때 나스닥이 오른다고 해서 비트코인 또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지도 않아요. 좀 나스닥이 떨어질 때는 2배로 떨어지고, 오를 때는 그에 맞게 똑같이 오르지도 않고, 참 좀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의 상황에서는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고 저번 주말에 오기 전에도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얘기 드렸죠. 물량 더 줄이시라고, 비중 줄이라고, 잘 안 좋다고. 물론 30일에서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자리가 왔을 때 위치, 이 자리가 왔을 때 비트의 모습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물량을 줄여서 30일선에 왔을 때 모습을 보자고 얘기 드렸는데, 그냥 이탈해버렸습니다. 이탈해버리면 일단은 빼라고 했잖아요. 그 물량을 줄인 것마저도 웬만하면 정리를 해라, 그런 얘기를 드렸었고, 그 앞전에도 여기서도 얘기 드렸었죠. 비트가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만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다. 비트만 올라간다고 해서 비트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슈팅했네, 우리 알트들도 따라 올라간다, 알트 무조건 사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알트들 중에서도 먼저 슈팅하는 애가 나올 때까지 그런 모습을 보고 순환으로, 그리고 비중도 많이 높이지 말고 항상 조심스럽게 매매하자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결론적으로만 봤을 때는 완벽히 다 들어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앞전에서 수익을 봤던 것들도 있고 이 부분에서 약간의 손해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저희는 많은 이득을 받고, 이 부분에서 손해를 최대한으로, 진짜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였어요. 나름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였고, 지금은 다시 자리를 보는 자리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기다려야 되는 자리다. 어떤 것들을 기다려야 되겠는가 하면은요, 사실 비트가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기 전에 이 30일 이평선 부근을 깨고 내려오기 직전에 출발하려고 하는 모습의 애들이 많았죠. 예를 들면 이런 시아코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리퍼리움 이 친구도 그렇고, IQ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한번 제가 얘기해가지고 이거 한번 먹었잖아요. 지금 비트 하락장인데도 한번 먹었어요. 그 이후에도 지금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IQ도 그렇고,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스팀, 그다음 뭐 스팀도 그렇고 또 뭐가 있을까요? 톤 이런 친구도 그렇고, 그죠? 차트들이 거래량 엄청나고 이제 출발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비트가 꼬꾸라졌기 때문에, 비트가 꼬꾸라지면 장사 없습니다. 기존의 세력이고 뭐고 대장인 비트가 꼬꾸라지면요, 얘네도 매수 안 해요. 그냥 손 놓는 거예요. 손 놓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단지 하나, 본인들의 평균 가격대나 이쯤은 바닥이겠다 싶을 때 다시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저희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얘네가 신호를 줄 때까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비트코인 자체도 여기서 물론 약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밑에 있는 150, 360일 이평선과도 이격이 굉장히 멀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이 31선, 이 선에서도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사실상 여기서 제가 대충 이제 느껴지는 시나리오는요, 금리 인상 5월 4일 5월 4일 날 새벽에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죠.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꺾이면서 내려가다가 얘네가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터치하고 반등 나오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번 인상은 내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는데 25bp 0.25% 금리를 올릴 것 같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중요하겠죠.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1차적인 앞으로의 비트의 모습은 하락을 조금씩 주면서 152평선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럼 터치하고 가는, 또는 그 부근까지 왔다가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모습을 그리기 이전에는요, 저희가 여기서는 원래 첫 번째의 좀 시나리오는, 전체적인 거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아직은 비트가 올해는 상승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도 올해는 오를 것 같은데, 그 전의 모습은 사실 여기서 좀 반등이 나올 줄 알았어요. 나왔다가 5월 금리 인상 이후에 파월이 또 이제 좀 안 좋은 소리 하면서 딱 꺾었다가 갈 줄 알았는데, 그 전부터 지금 안 좋은 각종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뭐 동결 얘기 나왔다가 25bp 얘네 얘기 나왔다가 다시 또 50bp 얘기 나왔다가 지금 뭐 지수들도 전부 다 안 좋은 지수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비중을 많이 줄여서 원화 비중만 높여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기다리셔야 된다. 만약에 물려 있다고 하시더라도 지금의 자리에서 추매를 하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물려서 내가 알트가 물렸는데 마이너스 5% 내지 이제 마이너스 10%까지도 나올 거예요. 물렸으면 마이너스 10%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매하는 거 절대 안 좋아요. 내가 여기서 더 떨어져서 마이너스 20%를 보더라도, 내지는 마이너스 30%를 보더라도 그때 가서 추매를 해야 된다. 지금은 만약에 제가 물량을 줄이려고 했는데 물량을 못 줄이셨다, 그럼 지금은 그냥 좀 잊고 계세요. 지금은 일단은 조금 잊어버리시라. 비트가 자리가 좀 잡힐 때까지 지금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자리는 조금 견디는 자리고,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돼요. 대신에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일시적인 하락으로 돌아섰다고 해서 매매를 멈추면 안 된다. 그 매매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는 오늘 뭘 사라 뭘 팔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매일매일 코인의 동향을 계속 살피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엠블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뭐 트위터 가면 또 어떤 뉴스가 나왔을 수도 있고, 4시간 전에 뉴스가 또 나왔네요. 바이비트 뭐 이런 호재거리들이 튀어나오니까 상승이 나왔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핑계에 불과하고, 이런 이평선 자리에서 엠블 같은 경우에 한 번도
저희가 매일 얘기하는 이런 362평선 자리에서 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때 물량을 한 번도 걷어낸 적이 없어요. 근데 엠블은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이제서야 한번 걷어내려고 올라왔던 거죠. 동향을 살피는 거예요. 아, 엠블도 여기 한번 터치했구나. 그러면 무비블록도 한 번은 터치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 스톰엑스도 한 번은 터치할 수 있겠구나. 하지만 지금의 비트의 자리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가 여기서 흐른다면 내가 여기서 여기 한 번은 터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사면 여기까지 떨어질 걸 감안하고,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동향을 살피는 거예요. 자, 오늘 엠블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매매를 안 해도 그럼 내일은 비트가 지금 같은 흐름일 때 내일은 과연 얘도 갈라나? 한번 지켜보는 거죠. 그럼 스톰엑스도 갈라나 내일? 아니면 모레 갈라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다음에 또 이런 비트의 흐름이 생겼을 때를 오늘을 다시 상기하면서 다음에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이때는 이렇게 투자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매일 보는 겁니다. 하락이 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이평선들의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번에 IQ는 계속 얘기 드렸지만 결국엔 여기서 크로스가 났고 지금 이제 비트의 상황이 좀 좋아져가지고 IQ 다시 돌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완벽한 정배열이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정배열. 그때부터 진짜 상승입니다. 얘는 상승 시작이에요. 얘는 그래서 제가 요 자리에 오면 한 번은 사볼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런 슈팅이 20%짜리 슈팅이 한번 나왔고 그다음 다시 지금 흘러내리고 있죠. 비트의 모습이 바로 안 좋아지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떨어지나. 다음 자리는 이제 여기 이런 자리 내지는 이런 자리에 왔을 때 추매라는 거지 지금 추매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샀는데 마이너스라고 해서 리퍼리움도 한 이쯤에 샀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이면 마이너스 10% 나오겠죠. 그럼 지금 추매를 때리는 게 아니고 비트의 흐름이 지금은 계속 안 좋잖아요. 근데 비트가 흐름이 안 좋아도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또는 여기서 계속 이렇게만 가다가 고개 돌리고 슈팅할 수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리퍼리움의 자리가 이런 자리거나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지하는 자리다. 그때 가서 사도 늦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대기. 근데 대신에 모습만 보는 거예요. 야, 매집 진짜 많이 돼 있고 반등했던 자리가 항상 151선 부근이고 그 이후에 터치해서 저항대를 못 이기고 내려온 자리는 또 360일이네. 근데 이번에 뚫었을 때 이거 슈팅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엔 또 꼬꾸라져 버렸네. 비트가 안 좋으니까. 대신 다음 슈팅에서는 다음에는 비트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으로 추세가 바뀌면 여기서 이렇게 돌면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하면서 즐겨찾기 추가해놨다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지금은 그래서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얘 괜찮겠다 매일매일 보면서 코인을 추적하는 거예요. 지금은 추적하는 단계다. 아시겠죠? 하락이라고 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락이라도 얘네들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뭐 이런 자리까지 빠지는지 아니면 150에서 지지하는지 좀 봐야죠. 모습을 계속 지켜봐야죠. 그래야 다음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또 잡을 수 있거든요. 하락이라고 안 쳐다보고 보지 않고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다음 하락 때도 똑같이 돈을 잃습니다. 그리고 또 상기를 계속 복귀를 계속하면서 이때 우리가 얘 올랐다고 해서 자 4월 10일에서 4월 12일 4월 12일에서 4월 12일
이거 보세요. 4월 10일에서 4월 12일 알트를 다 봐보세요. 4월 10일에서 4월 12일 비트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손해가 별로 없죠. 몇몇 종목만 쌌다는 거예요. 아, 이날 진짜 물량을 비중을 줄이면서 얘가 올랐다고 해서 당장에 안 사고 좀 참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이때 차트 모양이 꼬꾸라졌을 때 비중을 한번 줄이길 잘했구나. 그리고 이탈했을 때 완전히 진짜 일단 한번 정리하기를 진짜 잘했구나. 또는 아, 이때 이런 하락의 모습이 더 빨리 나왔을 때 아, 내가 비중을 그때는 뭐 50%밖에 못 줄였는데 다음엔 욕심 부리지 말고 이동안 먹은 게 있으니까 비중을 진짜 80% 줄여가지고 20%만 가지고 매매를 하자. 또는 10%만 가지고 가볍게 매매를 하자. 또는 여기서 내가 한 50%를 벌었으니까 그 중에서 반 자르고 또 반 잘라서 뭐 한 15%만 가지고 매매를 하자. 뭐 이런 생각을 복귀를 하면서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예요. 아, 이거 어떡하냐, 내 돈 잃었는데 이런 생각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복귀를 하면서 하락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는지 30일선 깨졌네. 그럼 150일선 반등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얘는 또 결국엔 여기까지 못 갔네. 하락이 나왔는데 151선까지 왔네. 얘까지 깨졌네. 어디까지 가려나? 저번 저점인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지켜보는 거죠. 샌드박스도 올라갈 것처럼 기어이 하더니 깨져서 내려왔죠. 그럼 여기까지 또 가려나?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떨어졌을 때 코인원 사이트나 아니면 그 심리 지표를 보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래 지표를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탐욕의 단계와 극도의 공포, 그런 단계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지금 이런 하락이 와 있지만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공포 탐욕 지수가 아직은 중립이에요.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중립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아직은 견딜만 하다라는 심리 지표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또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는 진짜 이제 극단적 공포 막 이렇게 찍히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의 새로운 괜찮은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봐주시고. 그럼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계속 얘기 드리는 거, 지금은 뭔가를 새로 매수하기보다는 자리를 기다리고, 지금은 자리를 기다리고 이게 이제 봐야 된다. 지금은 기다려야 된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붕 떠 있죠. 저희가 항상 중요시 여기는 이런 이평선보다 다 붕 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시네요. 여기까지 닿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의 모습도 안 좋고 알트들의 모습도 안 좋고, 시나리오대로라면 5월 4일까지니까 약 일주일이 남았네.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아직도 좀 더 남았어요.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일주일 1에서 2주까지도 금리 FOMC 발표 이후에도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다가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사실상 나올 만하다. 요번에 여기 터치하고 가면 진짜 기가 막힌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주변에서도 사실 다시 슬금슬금 좀 코인을 잠깐 했던 사람들이 물어보기 시작할 거예요. 코인 요새 괜찮냐? 저도 오늘 또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인간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린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요. 지금은 비트의 모습이 좋지 않고 자리를 좀 봐야 되는 자리다. 그게 오늘의 중요한 저의 이제 관점이고요. 코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을 순 없지만 참고를 좀 하시고 저의 의견과 이제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잘 정리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도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저녁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